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양말 자국이 몇 시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지금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로 여겨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초기 증상을 놓쳐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된 경우를 마주할 때입니다. 투석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3가지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여 좋은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어떤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이죠. 몇 가지 식재료를 바꾸고 식습관을 조절하며 생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더하면 신장은 분명히 그 노력에 반응해 줄 것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배웠던 72살의 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지만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셨을 땐 이미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어르신은 절망 대신 실천을 선택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며 무엇보다 생활 속 나트륨 섭취부터 줄이기 시작하셨죠. 몇 달이 지난 지금 수치는 점차 안정화되었고 민수 어르신은 이제는 다시 내 몸이 돌아온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비슷한 희망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 어르신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탁 위의 기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식용유나 참기름을 사용하셨지만 상담을 통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더하기 시작하셨죠. 사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장 건강에도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기름이 가진 힘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신장 내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런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이 더 천천히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제품은 화학적 가공 없이 착유된 것으로 항산화 성분이 더욱 풍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센 불에서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므로 생으로 섭취하거나 약한 불에서 살짝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수 어르신도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찐 야채에 버무려 드시는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신장에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올리브 오일 못지않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채소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처럼 신장에 이로운 음식을 찾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민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낯설게 느끼셨지만 지금은 매일 식단에 꼭 포함하고 계신 바로 그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녹색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특히 신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력은 약해지고 이로 인해 신장의 세포들이 점차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과 일본의 여러 연구팀에서는 설포라판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른 후 5분 정도 그대로 두면 설포라판이 충분히 생성되고 이후에 가볍게 2-3분 정도 쪄서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좋은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찜기나 팬에 소량의 물을 사용해 스팀으로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민수 어르신은 처음엔 이 채소가 익숙하지 않으셨지만 두부와 함께 무쳐서 드시는 방법을 시도한 후에는 오히려 식욕이 더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아삭한 브로콜리에 좋아하는 씹는 재미도 있고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향신료이자 신장 건강에 깊은 영향을 주는 마늘입니다. 두부와 브로콜리의 조합처럼 건강한 식탁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민수 어르신이 식단을 바꾸기 시작한 초기에 특히 주의 깊게 챙기셨던 또 하나의 재료는 바로 마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재료이지만 마늘이 신장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우리 몸의 순환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일까요? 알리신은 마늘을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다진 후 5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고 이후 생으로 드시거나 꿀에 절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 어르신은 마늘 특유의 강한 향이 부담스러우셨기 때문에 꿀에 재워서 하루 한 쪽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때로는 올리브 오일에 우려내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식품은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민수 어르신 역시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만 민수 어르신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가장 먼저 조절하기로 결심하신 생활 습관은 바로 나트륨 섭취였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자각 없이 짭조름한 음식을 즐겨 드셨지만 신장에 무리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는 천천히 바꿔가기 시작하셨죠. 나트륨, 즉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보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증가하여 혈압이 오릅니다. 이 높아진 압력은 신장의 미세혈관에 무리를 주어 점차 손상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여
신장의 세포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영지 이하로 권장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높은 400mg 수준에 달합니다.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라면 한 봉지만으로도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죠. 민수 어르신도 매 끼니마다 국물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지만 현재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사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간을 맞출 때도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을 활용하셨고 김치도 소량만 덜어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졌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입맛이 자연스럽게 적응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을 바꾸어 주니 실천이 훨씬 수월했다고도 말씀하셨죠. 짠맛은 익숙함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숟가락 덜어내는 실천이 신장을 살리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심코 복용하는 약물, 특히 진통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습관들이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수 어르신은 식단 외에도 생활 속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특히 두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가볍게 복용하던 진통제가 신장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가능한 한 복용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약간의 불편함에 쉽게 의지하시지만 자주 복용할수록 신장 기능에는 점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진통제 중에서도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혈류가 줄어들면 결국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탈수 상태에서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신장이 한계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기관인 만큼 무심한 약물 복용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민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통증을 참기 어려워하셨지만 약물 외의 방법을 함께 시도하시면서 차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찜질을 하거나 잠깐 산책을 하며 몸을 푸는 시간을 갖고 스트레칭이나 손목 마사지 등 간단한 동작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통제를 복용한 날짜와 이유를 작은 수첩에 적어보며 스스로의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약에 대한 의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약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번 약에만 의지하는 방식은 신장에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훨씬 더 건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민수 어르신이 특히 신경 쓰신 또 다른 중요한 부분, 바로 단백질 섭취 조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한 민수 어르신은 그 다음으로 자신의 식사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식사 때마다 양과 종류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것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 체내에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 뒤에는 노폐물로 남게 되며 특히 요소와 같은 질소화 합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만약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 그만큼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늘어나고 신장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쌓이면 사고체라는 필터 역할을 하는 미세혈관 구조가 점차 손상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쉬워집니다. 민수 어르신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셨지만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흰자와 같은 보다 순한 단백질로 대체하셨습니다. 고단백 보충제도 잠시 복용하신 적이 있지만 운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중단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였습니다. 체중 1kg당 2g 정도의 단백질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따라 하루 섭취량을 3끼로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72g 정도의 단백질이 권장되며 이를 매 끼니마다 20g 안팎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부담이 덜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식사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도전, 바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며 식습관을 하나하나 바꿔가던 민수 어르신에게 가장 어려운 변화는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었기에 마음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나 식후의 작은 즐거움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더더욱 결심이 필요했죠. 하지만 신장을 생각하며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 어르신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기관이기에 이러한 손상에 특히 민감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흡연은 신장 손상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말기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민수 어르신은 처음엔 하루 한 갭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대체하시며 점차 줄여 나가셨습니다. 가족들과의 약속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죠. 결국 3달 뒤엔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셨고 그 이후 혈압과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탈수를 유발하고 신장이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하도록 만들며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민수 어르신은 평소 일주일에 2~3번 가볍게 술을 즐기셨지만 이를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고 양도 점차 줄여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응원과 보건소의 절주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작지만 꾸준한 변화는 결국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민수 어르신이 실천하셨던 마지막 습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실천하신 중요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였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줄이면서 몸의 순환이 좋아지기 시작하던 때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결심을 하셨죠. 그 전까지는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드셨지만 이제는 하루의 흐름에 따라 규칙적으로 물을 챙기시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신장은 하루 평균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 약 1.5리터의 소변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산, 칼슘, 인 등이 결정을 이루고 결국 신장결석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 수 있기에 꾸준한 수분 섭취는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식사 후에도 꼭 한 잔씩 마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차나 보리차를 곁들여 수분을 보충하십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절하게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소변색을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연한 노란색이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민수 어르신은 이를 통해
하루 수분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물 섭취도 조절이 필요하니 본인의 상태에 맞는 지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한 민수 어르신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기준과 함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혹시 나도 모르게 지나쳐온 신호들이 있었는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굴이 붓고 다리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린 3가지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여겼던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내 몸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위에 한 숟갈 더하고 브로콜리를 데칠 때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고 마늘을 꿀에 절여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민수 어르신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셨기에 지금의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